네, 윤 대통령이 모레 열릴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공조본의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신변 확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참여를 위해서 참석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에 나갈 의지는 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직결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유효기간 내이기 때문에 지금 한남동에서 헌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우려도 사실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신변 확보도 되지 않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첫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최후 변론조에 대통령의 어떤 진술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쟁점 정리라든가 증거 계획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이 여러 가지 이제 서면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첫 기일 참석하기보다는 마지막 기일 참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불출석하는 사유를 이렇게 설명할 뿐 실질적으로 현재는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윤 대통령 측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헌재법을 보면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는 돼 있지만 당사자 없이도 또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나의 입장을 밝히겠다, 정당성을 설파하겠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고 나아가서는 수사기관보다 탄핵 심판을 먼저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절차 참여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경호상의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경호상의 문제는 두 가지 변수가 발생을 했죠. 아직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영장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경호처장이 사표를 내고 현재 수사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경호를 담당해야 되는 중요 책임자가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여러 가지가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변론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마무리되지 않겠냐. 2차 변론기일부터 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쟁점이 정리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이 내란죄를 빼고 따질 것이냐인데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가 이런 형사 범죄를 판단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가 결정하고 심판하면 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가려내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해야 되지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고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직권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과 관련해서 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판단을 철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우리의 판단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청구인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국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추가 의결 없이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방은 실질적으로 이미 종료된 공방이다. 왜냐하면 지난 준비기일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더라도 헌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증거 제출하십시오, 증거계획 제출하십시오, 소정회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첫 번째 판소의 소송 지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문에 이 논란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제 지금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가포증에 대한 증거조사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수사 기록이 송부 촉탁을 통해서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진실이 무엇이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늦게나마 신청한 증거를 채택해서 이 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론기일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 헌재가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헌재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과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는 16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차 공판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이 쟁점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1차 공판기일에는 보통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의 인부, 그러니까 증거를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 인부를 가리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공소장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전부터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해 왔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이 포고령 작성 행위가 위헌이고 위법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국회를 봉쇄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주요 요인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해서 불법 체포 감금의 지시가 있었는지, 예. 각각의 기관을 동원을 했는데 그 기관을 동원하고 중요 지휘사항을 내린 사람이 주체적으로 누가 있는지, 가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피고인 측에서 이제 다투는 절차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제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보다는 한 2, 3회 정도 준비기일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은요.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다. 법원이 공소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고 있어서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재판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선회하면 공소권 남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예.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거나 이 수사의 결과 자의적인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인데 현재로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조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오히려 내란행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현행 법상 헌법의 어떤 취지상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주장은 즉 이 공소장에 주장되어 있거나 적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대부분의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이제 진술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 네. 진술이 내란죄의 유죄로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 오염됐다, 믿을 수 없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은 향후에 검찰이 수사한 참고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또 공범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대거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증인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다수의 군 관계자들, 국방부 산하의 직원들 모두 다 선서해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수십 명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도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재판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재판부인 만큼 재판의 쟁점과 논리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쟁점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 장관은 좀 더 방대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위치는 그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막는 데 동원이 됐고 이 국회 봉쇄 과정에서 경찰의 인력을 이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라든가 봉쇄라든가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쟁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선관위와 관련해서 서버를 반출한다던가 관련된 조사단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이제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큰 틀에서는 이 내란의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조각조각 일부
일부 가담한 행위들도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방부 장관의 사건과 경찰청장 사건은 거의 연계되어 있는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차장의 사퇴로 인해서 직무 대행을 맡아서 이제 윤 대통령 2차 체포 방어전을 책임질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병 확보가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3번 정도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특히 경호 목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인 만큼 4번, 5번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오지 않을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소환 불응 상태라서 체포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체포영장 집행 기간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일치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체포를 하고 후순위로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에 같은 날 동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렇게 경호차장에 대해서 또는 처장에 대해서 수사와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일련의 행위들은 경호처의 행위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수사 방해의 사법 방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이것을 처벌하겠다. 재발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적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경찰이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뇌부에서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데 이렇게 좀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있다면 그러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까요? 조금 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수사기관의 경고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네. 그렇지만 2차 때도 반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책임자인 경호차장이 수사를 2번, 그것도 9시간 이상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지휘자, 책임자도 처벌되는 마당에 그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향후에 결과적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적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뇌부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본인 처벌뿐만 아니라 팀 자체 그리고 부하 직원들 모두 줄줄이 처벌의 위기까지 도래하면서 이렇게 이 집행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건파들은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강병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의견이 불일치하고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가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할 가능성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예. 공수처가 설 연휴 전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나눠서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이게 특검으로 이첩이 되는 거죠? 네, 이첩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첩 시점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진술들은 모두 이첩이 되는 것이니 그 주어진 시간 내내 최대한 이 수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각자의 공수처라든가 검찰을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사 기간이 최대 20일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공범들이 지금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과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